오늘은 V벨트 풀리 모델링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V벨트 풀리를 여러분들이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V벨트 풀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써있는 내용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간접 접촉에 의해 동력을 전달하는 회전체다. 즉 회전운동을 하고 있는 기계 부품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V벨트의 전동 효율은 약 95%에서 99% 정도이며 크기는 보통 KS 규격에 따라서 M, A, B, C, D, E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여기에서 폭이 가장 작은 형태는 우리가 M형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가장 폭이 큰 것은 E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M형은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한 줄만 걸쳐져 있는 형태로의 풀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 3-18의 경우는 M 형태의 V벨트 풀리의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이 구멍의 키형을 파는 방법은 앞에서 했던 기어 모델링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중요한 건 V벨트 풀리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V벨트 홈의 모양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스케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V벨트 풀리를 여러분들이 도면을 보시면 여기에 반드시 이렇게 상세도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필렛이 서로 다른 필렛이 들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 눈여겨보시고 이 서로 다른 필렛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솔리드웍스에서 어떻게 한꺼번에 필렛을 서로 다른 반경을 같은 값을 사용하는지를 이번 시간에 저랑 같이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V벨트 풀리 모델링 순서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런 V홈을 스케치를 한 후에 우리가 배웠던 회전이라고 하는 리벌브라는 명령으로 V벨트 풀리의 몸통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피처를 편집을 해서 필렛으로 만들고 구멍의 키형을 가공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V벨트 풀리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교재 317페이지 보시면 요 KS 규격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V벨트 홈 중에서 우리가 모델링 하고자 하는 게 요 홈이 하나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있는 풀리 형태라고 봤을 때 KS 규격을 따라 보시면 이렇게 V벨트 홈에서 중심선을 가로지르는 요 라인이 즉 V벨트 홈을 결정하는 호칭 지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DP로 표현된 값이 호칭 지름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이 선을 기준으로 위쪽을 K값, 아래쪽을 KJ값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위쪽 안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공률을 R1, 그 다음에 안쪽에 나와 있는 걸 R2, 바깥쪽에 있는 걸 R3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홈 부분에 두 개 요 간격을 우리가 L0로 이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 풀리의 한쪽 면을 기준으로 중심축까지 떨어진 거리를 우리가 F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요 규격을 이해를 하시면 요 F를 2배를 하게 되면 V벨트 홈의 전체 가로폭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V벨트 풀리에서는 여러분들이
M부터 이까지 형태로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호칭 지름을 보시면 즉 dp 값에 따라서 여기에 V벨트홈이 만나는 요 알파 값이 각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요 알파 값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 값에 따라 L0, K, K0, E 값, F 값, R1, R2, R3 값으로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KS 규격을 살펴봤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V벨트 풀리를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 보시면 먼저 교재 여러분들 몇 페이지냐면 318페이지 보시면 역시 정면을 잡고 스케치 도구를 눌러서 제가 하나의 스케치를 해보겠는데 우선 스케치하기 위해선 중심선을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을 중심으로 가로지르는 중심선을 하나 그리고 세로로 중심선을 또 이렇게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심선을 그린 상태에서 제가 라인, 즉 선을 이용을 해서 풀리의 모양을 대충 한번 이렇게 치수 신경 쓰지 않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선을 그릴 때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선을 그리고 다시 점을 찍어서 여기에 대각선에 있는 이 두 개의 선을 분리를 해서 그렸습니다. 분리를 그린 다음에 다시 또 라인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선을 나눈 이유는 여러분들 앞부분에서 KS 규격에서 아까 DP 값에서 위쪽을 K 값, 밑을 KJ 값이라고 해서 구분돼서 치수를 쉽게 쓰기 위해서 제가 구분을 해서 그린 값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를 나누지 않고 하나의 라인으로 그려서 나눌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과정이 더 번거롭기 때문에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명령어는 제가 앞부분에서 요소 분할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나눈 값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요소 대칭 복사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대칭 기준선은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 복사할 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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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풀리의 모양이 쉽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 치수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에 나와 있는 형태를 보시면 전체 길이가 가로폭이 얼마가 되냐면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체의 폭이 2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20이 되겠고 20을 줄였더니 이 부분이 좀 바뀌어 있네요. 그럼 요거를 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자유 상태로 그려놓고 이 부분을 좀 제가 잘라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내고 풀리의 모양이 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치수를 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풀리의
길이 값이 얼마냐면 약 88이 되어 있네요. 88. 지름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끝단에서부터 센터 라인을 찍고 밑으로 내려서 이거의 거리값은 88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88이라는 것을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린 상태에서 치수를 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L 제로값이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L 제로값인 9.20이라는 치수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나눴던 요거의 K값은 보시는 것처럼 4.5로 만들고 여기에 요 K 제로값은 보시는 것처럼 8mm로 이렇게 구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거와 이거의 전체 각도 값은 얼마냐? 약 34도가 되겠습니다. 34도가 되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풀리의 모양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는 게 요게 전체 F를 2배한 값, 요건 풀리의 외경값, 4.5 라는 것은 K값, 요 8이라고 하는 것은 K 제로값, 그 다음에 요거는 L 제로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약 알파값, 34도라고 하는 것.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가 됐으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회전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한 바퀴 회전을 시키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등각 보기로 보이게 한 다음에 그죠? 우리가 회전 명령어를 통해서 요 끝이 열려 있으니까 자동으로 닫아주겠다. 회전축은 요 축을 중심으로 360도로 이렇게 돌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풀리의 몸통이 쉽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쪽 면을 잡아도 상관없겠습니다. 이쪽 면을 잡아도 되고 반대쪽을 잡아도 되고 이쪽 면을 선택한 다음에 면의 수직으로 보기를 해서 제가 서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클을 몇 개를 그리냐? 2개를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2개를 그려놓고 안쪽에 있는 원의 지름은 28mm, 바깥쪽에 있는 원의 지름은 약 52mm로 입력을 하신 다음에 요거를 돌출 컷으로 등각 보기로 한 다음에 돌출 컷으로 블라인드 형태 깊이값 얼마냐면 약 6mm 만큼을 이렇게 따내도록 하겠습니다. 6mm. 이건 여러분들이 기하 부분에서 따낼 때 쓰는 기능이랑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하 부분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안쪽에 두 모서리에 필렛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렛은 부동 반경값은 2mm를 두시고 여기 2mm, 이 안쪽에 2mm 확인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가 아까 피처의 대칭 복사를 했던 것처럼 이거에 대칭 복사를 눌러놓고 풀리를 중심을 기준으로 대칭을 줄 수 있는 면은 보시는 것처럼 우측면이 되겠죠.
우측면을 대측면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내가 복사할 것을 필렛과 컷돌출을 이 우측면을 기준으로 복사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양쪽이 대칭 형태의 피처를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칭 복사를 만든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설명했던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보게 이렇게 한 다음에 보시면 여기를 R1이라고 얘기했고 여기를 R2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깥쪽이 R3. 그런데 V벨트 풀리에서는 이 각 모서리의 반경값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설명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다른 반경을 어떻게 줄 거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필렛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먼저 실행을 시켜서 제일 큰 거부터 한번 필렛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부동 반경을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두 번째 뭘 하느냐, 여기 보시면 다중 반경 필렛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필렛은 그냥 부동 반경에 놓고 이렇게 선택을 했었는데 오늘 하는 다중 필렛이라는 게 바로 서로 다른 반경의 필렛을 한꺼번에 줄 수 있는 게 바로 다중 반경 필렛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반지름이 2mm인 즉 이쪽 바깥쪽과 이쪽 바깥쪽의 반경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다음에는 반경 1mm 즉 이 안쪽이 되겠죠. 이 안쪽인가요? 이 밑에 쪽이 되겠네요. 이걸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때 순서를 보시면 요거를 먼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아까 2mm인 상태에서 선택을 하니까 역시 2mm가 들어가겠죠. 요 상태에 선택된 상태에서 요 값을 내가 1mm를 이렇게 고치게 되면 서로 다른 반경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쉽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이 난 상태에서 옆에 쪽 이렇게 들어가면 1mm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1mm를 선정해 놓고 양쪽 끝에 있는 걸 역시 마찬가지로 1mm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에 값을 0.5로 이렇게 바꿔주면 다른 반경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0.5로 됐으니까 역시 이쪽도 0.5로 되겠죠. 이렇게 만들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서로 다른 반경을 내가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아주 보다 쉽고 편한 기능이 바로 다중 반경 필렛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확인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다중 필렛을 갖고 있는 이런 V벨트 풀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구멍의 키움을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의 키움. 이면 잡고 스케치 도구 눌러서 면에 수직으로 보기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원을 하나 그리고 중심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필요 없는 선을 요소 잘라내기로 여기 잘라내고 이렇게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낸 상태에서 내가 중심선을 여기와 여기까지 연결을 한 상태에서
아까 제가 썼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지능형 치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치수를 부여하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센터의 길이값은 약 16.3mm. 그 다음에 이거의 가로폭은 5mm. 그 다음에 이거의 지름값은 약 14mm가 되겠네요. 아, 잘못됐네요. 지름값이 14니까 이거는 7mm로 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7mm로 두시면 스케치가 완성이 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스케치가 부족하게 완성이 되면 등각 보기로 이렇게 보기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돌출컷으로 관통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따내면 우리가 원하는 V벨트 풀리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끼워 맞추는 부분에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못따기, 각도, 거리는 1mm, 각도는 45도 이렇게 해서 이 엣지에 하나, 이 반대편에 엣지에 하나를 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V벨트 풀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좀 빨랐나요, 제가? 네. 여러분들이 빠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파트 모델링을 하면 이 정도쯤은 금세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됐다고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시하는 거 아니니까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한 반복 계속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금세 느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시고 저를 믿고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V벨트 풀리 모델을 완성해 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